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 가난과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승부수였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엘살바도르의 진정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IMF가 엘살바도르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원화를 법정 통화로 도입하자는 제안이었죠. 위기에 몰린 엘살바도르는 이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한국 원화가 가난한 중남미 국가의 구원줄이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벌거벗은 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속옷을 입은 하의만 입은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언제 봐도 수백 명으로 보이는 이들은 갱단 소속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이들 갱단의 충격적인 모습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으로 이들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진이었죠.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조그만 소국 엘살바도르. 이 지역은 최근 극심한 빈곤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1%가 갱단 소속이라고 할 정도로 삶에 지친 이들 주민들은 폭력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동안 갱전에 대해 원정주의를 드러내며 가난으로 인해 내몰린 이들에 포용하려고 했던 엘살바도르 전임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총탄 대신 포용이라는 모토로 갱단에 대했습니다. 그 결과로 끊임없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갱단의 총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일반 국민들이 늘어났으며 교도소에는 넘치는 갱단 조직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대기표를 끊는 등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졌죠. 라이브 부켈레 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를 참지 못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최근 벌어진 62건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엘살바도르 수도에서 벌어진 갱단의 대립은 무려 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부켈리 대통령은 이를 보다 못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들의 존재를 말살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부켈러 대통령이 선언한 것처럼 이들을 쉽게 제압하기엔 정부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갱단은 마약 유통을 통해 막대한 부와 무기를 수집했고 이제 갱단 조직은 가난한 엘살바도르인들에게 부를 약속하며 갱단에 협조할 경우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죠. 공권력은 거리가 멀고 가까이에 있는 갱단은 보상을 약속하는 마당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갱단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주민까지 잡아들이지 않고는 범죄 조직을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현재 엘살바도르에는 손에 꼽히는 조직력을 갖춘 두 조직이 있습니다. 마라 살바트루차라는 조직과 바리 58이라는 조직이죠.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선전포고에 이들 조직은 코웃음을 치며 조직을 근절하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회를 대통령을 비웃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과 군대 조직을 동원 유명 갱단 외에도 중소 조직으로 알려진 갱단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두며 576명에 이르는 갱단원들을 전격 체포말로 고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러나 피해 복수를 외치며 대통령 권력의 위협을 아끼지 않았고 이들의 협력자들은 정권은 물론이고 재계에 이르기까지 다수 인사와 근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엘살바도르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사실 엘살바도르가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했던 나라는 아닙니다. 나름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 산업적으로 성과도 있었던 국가였는데요. 이 국가가 급속도로 몰락한 이유는 바로 군부 독재입니다. 3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엘살바도르는 국보 호세 마티아스 델가도의 저항을 시작으로 독립의 기치를 높였고 결국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화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커피는
엘살바도르 경제를 지탱하는 자산으로 독립 이후 커피 산업의 견인으로 경제가 성장했죠. 커피 수출에 힘입어 엘살바도르는 산업 기반을 마련했지만 중도 좌파 성향의 아르투로 아라우호 정권이 독재를 시작하면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독재 정부에 대한 저항 세력과 군부 세력의 투쟁으로 피가 끊임없이 흘렀고, 이 시기 동안 엘살바도르는 정치되었고 심지어 후퇴까지 되는 수모를 겪었했죠. 배경 덕분에 범죄 조직은 엘살바도르의 본거지를 두고 성장했습니다. 이후 내전이 봉합되고 엘살바도르가 민주국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많은 엘살바도르인들은 모든 분쟁을 종식하고 범죄 조직을 청산할 강력한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부응한 대통령이 바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나이브 부켈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에게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재앙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엘살바도르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는데요. 그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안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법정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지정한 둥지를 감행한 것이죠. 경제가 안 좋은 엘살바도르. 기존 법정 통화는 가치가 재료에 어웠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당시 떠오르는 화폐인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인데요. 그는 국가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엘살바도르 국민은 비트코인 지갑을 보유하게 되었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높은 가격대였기에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시각각 바뀌는 비트코인 가격에 엘살바도르 물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전자지갑 15를 이용한 국민은 대략 300만 명. 전 국민의 45%만이 사용했는데요. 이 직업에는 기술적 결함도 있을 뿐더러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엘살바도르 기업과 가계의 재산 손실이 막대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한 국가의 재를 투기 자산으로 치환한 것에 대한 비난이 속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죠. 이에 대통령은 SNS에 자신을 엘살바도르의 독재자라고 칭하며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이들을 국민들이 아니라고 매도. 심지어 폭락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 살바도르 경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IMF가 엘살바도르에 대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로 채택한 것을 되돌리고 본래 엘살바도르 화폐를 사용하거나 한국 원화로 바꿀 것을 권유했죠. 하지만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IMF의 주장을 듣지 않았습니다. 알레한드로 셀라야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방송을 통해 국제기구의 제안은 월권행위라고 비난하며 요청을 묵살했죠. 엘살바도르는 보란듯이 한술 더 떠 비트코인 채권 발행까지 단행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만행과 독단적 행동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엘살바도르는 지속적인 비트코인 폭락에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 도시까지 구상하던 부켈러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계획을 취소했죠. 심지어 엘살바도르가 발행한 비트코인 채권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나오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오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 상품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구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죠. 결국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채권까지 미룰 정도로 엘살바도르에 대해선 IMF의 조언에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특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트코인 대신 한국 원화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여주는 놀라운 성과와 원화의 힘이 과거와 달리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특히 IMF의 지원을 받고 경제 파산 위기에서 힘을 모아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을 IMF에선 고평가하고 있는데요. IMF가 엘살바도르에게 한국 원화를 이야기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부정할 수 없는 글로벌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입니다. 2010년 기준 국내 총생산 1조 6천억 달러, 교역의 9,083억 달러로 각각 세계 10위와 9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S&P 기준 국가 신용등급은 1을 기록하고 있어 유럽연합과 영국과 같고 일본, 중국보다 더 우수한 수준입니다. 수혜국에서 공적으로 바뀐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원화를 다른 국가가 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경제적 위상 외에도 IMF가 엘살바도르에게 원화를 제안한 것은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게서 대량의 부채를 쥐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도입 이전 암묵적으로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자신들이 달러로 묶여있는 엘살바도르가 마약 원화로 법정 통화를 채택한다면 달러 원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환율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엘살바도르가 빚을 갚는 데 유리해집니다. 환차익만큼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한시라도 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 엘살바도르 입장에서 원화로 법정 화폐를 도입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죠.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엘살바도르 국민들 역시 이미 비트코인의 지렛대로 질렸기에 환율이 완전한 한국 원화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환영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안정적이면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원화 IMF도 고금 현 상황에서 엘살바도르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와 기술 협력을 하면서 2년이 있었던 대한민국은 이번 기회로 통화 영토가 늘어나게 된 셈이죠.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받은 엘살바도르 국민 대한국 통화 도입으로 이들의 고통이 사라지길 기원하며 한때 불을 누렸던 엘살바도르의 영광이 한국 통화를 통해 다시 찾아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